안녕하세요. 전국 사연자랑 DJ 연정입니다. 오늘 사연은 트로트 팬클럽에 빠진 60대 와이프와 택시기사 남편의 이야기입니다. 유일한 위로일까요? 가정을 위기로 몰아넣는 일탈일까요? 사연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 첫날 새벽 4시 종로 떡집 골목의 경복궁 청소용역 대기실. 정순자는 스티로폼 컵에 믹스커피를 부었다. 손바닥에 굳은 살이 거칠었다. 명절이라고 뭐 다르겠어. 궁은 오늘도 사람 바글바글할 텐데. 옆 아주머니가 툭 던지자 누군가 도시락을 열었고 또 누군가는 손주 사진을 훑쳤다. 정순자는 휴대폰을 뒤집었다. 화면엔 손주 대신 트로트 가수 민태진의 얼굴이 떠 있었다. 요즘 그녀는 그 얼굴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본다. 화면만 켜도 기분이 좀 나아진다. 남편의 잔소리를 들을 때도, 명절에 청소를 나올 때도, 정순자는 58배 청소 일을 시작했다. 그때만 해도 잠깐이었다. 남편이 택시 몰며 퇴직금 까먹기 시작한 뒤로 잠깐은 벌써 10년이 됐다. 명절이면 떡집에서 사오는 송편 한 상자 32,000원. 이젠 그런 건 그냥 편의점 절편으로 먹자. 남편이 그렇게 말하던 날 정순자는 처음으로 민태진의 영상을 틀었다. 트로트 오디션 무대. 그가 노래하며 울먹이던 장면을 보는데 가슴이 쿵 내려앉았다. 저 사람은 진심이야. 그날 밤 유튜브 추천 알고리즘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다. 그 후로 민태진 팬카페에 가입했다. 하루 커피값 3,000원을 줄이고 굿즈를 샀다. 휴대폰 케이스, 포토카드, 미니 등신대, 사인 엽서. 이건 나를 위한 선물이야.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결제 버튼을 눌렀다. 연휴 셋째 날 궁 안에서 쓰레기 봉투를 매며 이어폰 한쪽을 귀에 꽂았다. 민태진의 신곡이 흘렀다. 사랑은 늦게 오는 법이죠.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다. 정아줌마, 거기 물청소 아직 안 했어요. 놀라 고개를 든 정순자는 손에 쥔 대걸레를 꼭 잡으며 눈시울을 훔쳤다. 그래, 사랑은 늦게 오는 법이지. 퇴근길, 정순자는 종로 버스 정류장에 서 있었다. 청소복 냄새가 배어서 버스 좌석에 앉기도 미안했다. 휴대폰 알림이 떴다. 팬미팅 티켓 오픈 D-1. 가슴이 두근거렸다. 민태진 공식 팬미팅. 티켓 가격 18만 원. 정순자는 고민 끝에 카카오뱅크 잔고를 열었다. 34만 원. 다음 주엔 알바비 들어오니까 괜찮겠지. 혼잣말하며 손가락이 결제 버튼 위에서 떨렸다. 집에 도착하니 밤 10시. 남편은 거실에 앉아 있었다. TV에서는 뉴스가 흘러나왔다. 명절에도 쉬지 못하는 근로자들. 남편이 코웃음을 쳤다. 쉬는 사람도 있나? 세상에 공짜가 어딨어. 정순자는 가방을 벗으며 조심스레 말했다. 나 내일 일찍 나가야 해. 명절이라 청소 인원 줄였대. 그만두라니까. 나도 택시 2탕 뛰면 먹고 살아. 남편의 목소리가 쏘아붙였다.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냉장고를 열었다. 속엔 묵은 김치와 달걀 2알. 명절인데 전도 나물도 없었다. 명절인데 좀 사람답게 살면 안 되냐? 남편의 말이 등 뒤로 꽂혔다. 사람답게 사는 게 뭔데? 밥 한 끼 차려 먹는 거. 돈 아낀다고 라면만 먹는 거 말고. 돈 아끼는 게 나쁘냐고. 정순자는 냉장고 문을 3개 닫았다. 거실 탁자 위엔 카드 명세서가 있었다. 남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이게 뭐야? 온라인 결제 18만 원? 또 뭐 샀어? 정순자의 심장이 멈췄다. 그냥 행사 티켓이야. 행사? 누가 하는 행사야? 민태진. 남편이 허탈하게 웃었다. 그놈 트로트 가수 그거
그걸 보러 18만 원을 줬다고? 내 돈이야. 우리 돈이지. 같은 집 사는 사람인데. 정순자는 식탁에 손을 짚고 말했다. 당신은 평생 당신 하고 싶은 대로 살았잖아. 술 마시고 친구 만나고 택시 끌고 새벽에 나가고. 난 평생 집에서 밥하고 빨래했어. 이제 내 돈으로 한 번쯤 내 맘대로 써도 되잖아. 남편이 말했다. 그놈이 너 밥 해주냐? 내 허리 아플 때 약이라도 사주냐? 정순자는 그 말을 듣고도 눈을 피했다. 그냥 위로가 돼. 그 사람 노래 듣고 있으면 살아있는 기분이 들어. 그날 밤 남편은 말없이 안방 불을 껐다. 정순자는 거실 조명 아래 앉아 민태진 팬카페에 접속했다. 티켓 성공 인증합니다. 다른 회원들의 글이 올라왔다. 그녀는 천천히 한 줄을 썼다. 저도 예매 성공했어요. 인생 첫 팬미팅이에요. 그리고 눈가가 뜨겁게 젖었다. 그 순간만큼은 자신이 누군가의 아내나 청소 노동자가 아니었다. 그냥 팬이었다. 그리고 그게 좋았다. 팬미팅 날 아침 정순자는 새 옷을 꺼냈다. 작년 봄 세일할 때 산 하늘색 블라우스였다. 이거 입으면 좀 젊어 보이겠지. 거울 속 얼굴은 여전히 검게 그을리고 손등엔 주름이 깊었다. 그래도 오랜만에 립스틱을 발랐다. 남편이 식탁에서 신문을 덮었다. 오늘은 또 어디 가냐? 친구랑 약속 있어. 명절인데 친구? 무슨 약속? 정순자는 대답하지 않았다. 지하철 두 정거장만 지나면 콘서트홀이었다. 팬클럽 단체 채팅방에 메시지가 폭주했다. 굿즈 부스줄 길어요. MD 세트 품절 직전. 정순자는 지하철 손잡이를 잡은 채 화면을 쳐다봤다. MD 세트 1번 사인 포토북, 브로마이드, 응원봉 1종, 가격 12만 원. 그녀는 손가방을 열어봤다. 현금 13만 원. 콘서트장 앞 줄이 길게 늘어섰다. 평균 나이 50대 후반의 여성들이 줄지어 있었다. 서로 언니라고 부르며 휴대용 선풍기를 돌렸다. 언니 어디서 왔어요? 종로. 청소일 해요. 아이고 힘드시겠다. 근데 민태진 노래 들으면 기운 나지 않아요? 그럼요. 그 사람 보면 하루 피로가 싹 풀려요. 정순자는 웃었다. 정말 그랬다. 굿즈 부스 앞에서 현금을 내밀며 말했다. 1번 세트 주세요. 손에 쥔 투명 비닐봉투 속 반짝이는 응원봉. 그 빛이 마치 자신에게도 닿는 듯했다. 공연이 시작되자 조명이 꺼지고 무대에 민태진이 등장했다. 하얀 정장을 입고 손을 흔들며 미소 지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정순자의 눈가에 눈물이 번졌다. 가수는 화면에서보다 더 가깝고 더 빛났다. 사랑은 늦게 오는 법이죠. 그가 노래를 시작하자 정순자는 응원봉을 흔들었다. 손끝이 떨렸고 가슴이 뛰었다. 공연이 끝난 뒤 단체 사진 촬영 시간이 있었다. 민태진은 관객석 앞으로 내려왔다. 정순자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 폰을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숨을 삼키며 속삭였다. 밤 9시 행사가 끝나자 집에 가는 버스는 끊겼다. 팬카페 언니들이 말했다. 우리 근처 모텔 잡았어요. 같이 자요. 정순자는 잠시 망설이다가 따라갔다. 방값은 2만 5천 원씩 n분의 1. 그녀는 지갑에서 마지막 남은 돈을 꺼냈다. 그날 새벽 낯선 침대에서 천장을 바라보았다. 휴대폰 화면엔 민태진의 셀카가 올라와 있었다. 오늘 함께 해주신 팬분들 사랑합니다. 정순자는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생각했다. 누가 뭐래도 오늘은 내 인생에서 제일 행복한 날이야. 그 시각 집에서는 남편이 전화를 걸고 있었다. 통화 연결음만 길게 울렸다.
이 여자가 미쳤구만. 남편은 욕 한마디를 내뱉고 전화를 끊었다. 다음 날 새벽 5시 정순자는 모텔 앞 편의점에서 커피를 샀다. 피곤했지만 얼굴은 밝았다. 손에는 민태진 얼굴이 인쇄된 응원봉이 들려 있었다. 종로행 첫 버스에 올라타자 창밖으로 여명이 비쳤다. 집에 도착했을 땐 남편이 벌써 깨어 있었다. 식탁 위엔 카드 명세서와 영수증이 어지럽게 널려 있었다. 어디 갔다 이제 와. 공연 갔다 왔어. 밤새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버스 끊겨서 친구들이랑 잤어. 미쳤냐? 정순자는 가방을 내려놓았다. 내가 뭐 잘못했어? 사람들 다 그랬어. 다 그랬어? 다들 그렇게 집 나가냐? 당신은 매일 새벽까지 택시 몰잖아. 나도 하루쯤 자유로워도 되잖아. 자유. 내 자유가 카드값이냐? 남편은 명세서를 내밀었다. 콘서트 굿즈 결제 12만 원. 숙박 2만 5천 원. 카페 8,900원. 빨간 밑줄이 쳐져 있었다. 이게 내 월급의 반이야. 정순자는 말없이 명세서를 접었다. 내가 알아서 할게. 알아서? 다음 달 카드값도 알아서 낼 거야? 거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남편은 담배를 찾다가 포기했다. 정순자는 응원봉을 조심스레 거실 장식장에 세워뒀다. 그걸 거기다 두냐? 부끄럽지도 않아? 이건 내 위로야. 위로? 사람 위로는 사람이 해주는 거야. 가수가 내 이름 아는 줄 알아? 정순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다. 그날 오후 정순자는 다시 일터로 향했다. 경복궁 앞 돌계단 위에서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컵라면 용기를 치웠다.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었다. 손끝이 얼얼했다.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팬카페에 접속했다. 태진 오빠, 오늘 라디오 출연해요. 오후 3시, 다 같이 본방사수. 정순자는 쓰레기 봉투를 들고 돌계단 아래로 내려가며 중얼거렸다. 그래, 사람은 다 각자 버티는 방식이 있는 거야. 오후 3시, 청소 중에도 몰래 이어폰을 꽂았다. 라디오에서 민태진의 목소리가 흘렀다. 요즘 힘든 분들 많죠. 그래도 웃으면서 버텨요. 누군가 보고 있으니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정순자는 잠시 눈을 감았다. 바람이 불고 쓰레기 봉투가 날아갔다. 그녀는 달려가서 그것을 주었다. 하얀 비닐 위로 햇빛이 반사되어 반짝였다. 응원봉의 불빛처럼.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말없이 앉아 있었다. 신문 대신 노란색 독촉장을 들고 있었다. 카드 연체됐대. 정순자는 입술을 깨물었다. 다음 달엔 정리할게. 뭘 정리해? 내 인생을? 그녀는 대답 대신 고개를 숙였다. 남편의 한숨이 길게 이어졌다. 내가 이렇게까지 망가질 줄은 몰랐어. 망가진 게 아니라 이제야 내 삶을 찾은 거야.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TV 화면 속 뉴스에서 연휴에도 일하는 청소 노동자들의 이야기가 흘렀다. 정순자는 그 화면을 가만히 바라봤다. 저 사람들 나잖아. 속삭이듯 말하고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다. 며칠 뒤 급여일이 다가왔다. 통장에 찍힌 금액은 206만 8천 원. 그중 40만 원은 카드 연체 이자로 빠져나갔다. 남은 돈으로 월세와 공과금을 내니 통장 잔액은 5만 원이 채 안 됐다. 이렇게 살면 뭐하냐? 정순자는 전기요금 고지서를 들여다봤다. 휴대폰 알림이 울렸다. 민태진 생일 기념관 건립 서포트 참여자 모집. 게시글엔 사진이 반짝거렸다. 기념관? 그녀는 화면을 확대했다. 팬들의 이름으로 그의 노래가 영원히 남을 공간. 후원 금액 최소 10만 원부터
정순자는 손가락을 멈췄다. 이건 진짜 의미 있겠다. 손끝이 다시 떨렸다. 이 사람 노래가 내 인생 버팀목인데 이 정도는 해야지. 그녀는 송금 버튼을 눌렀다. 10만 원이 날아갔다. 카드 잔액은 1만 3천 원. 퇴근길에 들른 편의점. 컵라면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 있었다. 오늘은 김밥이나 먹자. 3천 원짜리 삼각김밥 2개를 계산했다. 점원이 물었다. 영수증 필요하세요? 정순자는 고개를 저었다. 그 말이 이상하게 서러웠다. 집에 들어오자 남편이 통장을 흔들었다. 이게 뭐야? 통장 잔고가 왜 이래? 내가 좀 썼어. 또 그놈 때문이냐? 정순자는 입을 다물었다. 대체 그놈이 뭐길래? 그놈은 너 얼굴도 모르잖아. 나도 당신 얼굴 보기 싫을 때 있어. 말이 튀어나왔다. 남편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지금 뭐라고 했어? 당신은 매일 나를 꾸짖기만 하잖아. 잘했단 말 한 번 한 적 있어? 그게 부부냐? 내가 적자야? 난 평생 흙 닦고 남이 버린 거 치우면서 살았어. 이 사람 노래 듣는 게 유일하게 숨 쉬는 순간이야. 남편은 한참 말을 잃었다. 정순자는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휴대폰을 켜니 팬카페에 기념관 모금 완료라는 글이 올라왔다. 나도 이름 올라갔겠다. 그녀는 게시글의 명단을 내려봤다. 후원자 명단 정순자 서울. 세 글자를 보는 순간 가슴이 묘하게 벅찼다. 그날 밤 남편이 현관문을 쾅 닫았다. 며칠 나갔다 올게. 네 맘대로 살아봐라. 정순자는 불 꺼진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다. 한참 후 TV 화면에 민태진이 나왔다. 생일 기념 팬미팅 현장 인터뷰였다. 우리 팬분들 덕분에 기념관이 세워진대요. 감사합니다. 정순자는 그 말을 듣고 눈을 감았다. 손끝이 따뜻해졌다. 하지만 화면 밑 자막엔 후원 총액 3억 원, 개인 후원자 1200명. 그 숫자가 잠시 그녀의 눈을 멈추게 했다. 3억? 그녀는 속삭였다. 자막 아래 작게 스쳐간 문구, 건립 주체 민태진 소속사. 그제야 머릿속이 멍해졌다. 그 돈은 어디로 가는 걸까? 진짜로 기념관이 세워질까? 생각이 꼬리를 물었지만 정순자는 폰 화면을 끄지 못했다. 그 사람의 웃음이 아직 환했기 때문이다. 며칠 뒤 뉴스에서 민태진 이름이 흘러나왔다. 민태진 팬기념관 불법 모금 의혹. 자막이 지나가는 순간 정순자는 손에 들고 있던 국숟가락을 떨어뜨렸다. 소속사 대표가 후원금 유용했다네요. 청소반장 언니가 말했다. 정순자는 억지로 웃었다. 설마 그런 일이 있겠어요. 하지만 가슴이 벌써 쪼그라들었다. 퇴근 후 팬카페를 열었다. 기념관 사기 아니냐. 후원금 환불 요청하자. 이모님들 너무 당하신 거 아니에요? 댓글이 폭풍처럼 달리고 있었다. 정순자는 손가락이 덜덜 떨렸다. 그럴 리 없어. 오빠가 그럴 리가. 그날 밤 집에 들어가자 남편이 말했다. 맞지? 뉴스 나왔더라. 그거 가짜뉴스야. 가짜는 내 인생이야. 남편의 말은 독처럼 박혔다. 그만 좀 해라. 이제 현실 좀 봐라. 현실? 당신이 나한테 준 게 현실이야? 그럼 거짓 꿈이라도 좋다고? 그래, 꿈이라도 좋았어. 누가 나한테 고맙단 말을 해준 적이 있었냐고. 남편은 말없이 돌아섰다. 나는 내가 불쌍하다. 그 말 한마디에 정순자의 눈이 번쩍였다. 불쌍? 내가 불쌍해 보여? 지금은 그렇지. 정순자는 대답 대신 웃었다. 그럼 불쌍한 사람은 이제 나만이 아니네. 며칠 뒤 남편이 허리 통증을 호소했다. 택시회사에서 나왔다는 전화를 받았다. 김 기사님,
허리 디스크 심하대요. 며칠은 운전 못하신대요. 정순자는 말없이 수화기를 내려놨다. 병원 침대 옆에서 남편이 말했다. 이제 나도 끝났나 봐. 끝이라니 쉬면 되지. 그럼 생활비는? 내가 더 하면 돼. 그놈 노래 들을 시간은 있겠냐? 그 말엔 씁쓸한 웃음이 섞였다. 정순자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다음 날 반장에게 말했다. 야간도 더 할게요. 괜찮겠어? 해야죠.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그녀는 그렇게 또 하루를 늘렸다. 몸은 점점 무거워졌지만 일이 없는 게 더 두려웠다. 밤에 집에 돌아오니 남편은 약봉투를 옆에 두고 누워 있었다. 테이블 위엔 정순자의 휴대폰이 켜져 있었다. 화면엔 민태진 팬카페가 떠 있었다. 공식 입장 후원금 일부 회수 불가. 남편이 물었다. 이제 알겠지? 그래도 그 사람 잘못은 아닐 거야. 그 사람? 너 지금도 그놈 편이야? 편이 아니라 그냥 믿고 싶었어. 남편은 고개를 돌렸다. 믿는 게 죄가 되면 세상에 죄인 아닌 사람이 어딨냐. 정순자의 목소리가 낮게 떨렸다. 근데 이제 나도 좀 지쳤어.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팬카페 알림을 껐다. 화면은 조용히 어두워졌다. 민태진의 얼굴이 사라진 자리엔 자신의 얼굴이 희미하게 비쳤다. 다음 날 청소 중이던 정순자는 경회로 앞에서 버려진 슬로건을 발견했다. 너는 빛, 나는 그림자. 그녀는 잠시 멈춰섰다. 비에 젖은 종이를 살짝 들어 올렸다. 그리고 속삭였다. 그래, 그림자도 있어야 세상이 완성되지. 남편은 결국 택시 일을 그만뒀다. 퇴직금 대신 받은 건 허리 보호대와 약봉투였다. 정순자는 매일 새벽 경복궁으로 향했다. 하루 3번 밥 대신 커피로 때우고 손엔 언제나 고무장갑 자국이 남았다. 어느 날 반장이 말했다. 정씨, 요새 얼굴 좋아졌네? 정순자가 웃었다. 이제야 현실에 눈 떴나 봐요. 그놈 가수는 잊었어? 잊지는 않았죠. 근데 이제는 그냥 노래로만 들어요. 그날 오후 팬카페에 새 글이 올라왔다. 민태진 컴백 콘서트 확정. 댓글이 쏟아졌다. 이모님들 모여요. 우리 또 한 번 가야죠. 정순자는 잠시 화면을 바라보다가 손가락을 천천히 내렸다. 앱을 폴더 안쪽으로 옮겼다. 삭제는 아니었다. 그냥 조금 멀리 두는 거였다. 퇴근 후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허리 벨트를 풀며 말했다. 오늘 물리치료 갔다 왔다. 좀 나아졌어? 조금. 근데 나도 이제 일 그만해야겠다. 그럼 어떻게 해? 당신이 하던 대로 하지 뭐. 살면 사는 거고 죽으면 죽는 거지. 정순자는 웃었다. 그래도 살아야지. 그날 밤 둘은 오래간만에 한 식탁에 앉았다. 라면에 김치뿐이었지만 국물은 이상하게 따뜻했다. 남편이 말했다. 그 노래 있잖아. 가을밤 어쩌고 하는 거. 그거 요새 라디오에서 자주 나오더라. 정순자가 고개를 들었다. 그거 내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야. 틀어봐라. 정순자가 휴대폰을 켜자 낮은 트로트 선율이 흘렀다. 가을밤은 길다. 우리 인생도 길다. 남편은 눈을 감았다. 방 안이 조용해졌다. 정순자는 그 노래를 들으며 생각했다. 사람은 누구나 무언가에 기대 산다. 누군가는 신에게, 누군가는 사람에게, 그리고 자신은 잠시 노래에 기댔다. 그게 죄일까? 아니면 잠시 숨 돌리는 인생의 틈일까? 며칠 후 아들이 집에 왔다. 엄마, 전세 올랐어요. 남편이 얼굴을 찡그렸다. 정순자는 말없이 장롱이 봉투를 꺼냈다. 이것 써. 아들이 놀랐다. 엄마, 이 돈 다 어디서? 모아뒀지. 티켓 안 사고
굿즈 안 사고. 아들은 고개를 숙였다. 엄마, 이제 좀 본인 위해 써요. 정순자는 웃었다. 이게 나를 위해 쓰는 거야. 그날 밤 창밖 전광판에 민태진의 얼굴이 비쳤다. 컴백 스테이지라는 글씨가 번쩍였다. 정순자는 창문을 닫고 커튼을 쳤다. 방 안에는 스탠드 불빛 하나뿐. 테이블 위에는 남편의 약봉투와 민태진의 포토카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너도 살고 나도 산다. 그리고 불을 껐다. 잠들기 전 정순자는 오랜만에 스스로에게 이름을 불렀다. 순자야. 그 이름은 부드럽게 방 안에 울렸다. 이젠 아무도 그녀를 대신해 불러주지 않아도 그게 괜찮았다. 그녀는 눈을 감았다. 다음 달에도 청소는 계속될 거고 명절엔 또 쓰레기가 쌓이겠지만 이번엔 다를 것이다. 그녀는 이제 알고 있었다. 자신이 빛은 아니어도 그림자만은 아니라는 걸. 명절이 지나도 일은 끝나지 않았다. 누군가는 노래로, 누군가는 일로 버텼다. 빛나는 사람만 무대 위에 서지만 그 빛을 닦아내는 사람들도 어딘가에 있다. 정순자는 오늘도 쓰레기 봉투를 들고 하늘을 한번 올려다본다. 괜찮아. 그래도 사는 거야. 그 말이 이제는 거짓이 아니었다.